톡톡. 안녕하세요. 룰자의 마음 보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보기 연습. 있는 그대로 행복하기 위한 작은 습관. 유정은 씨가 지었고요. 강소영 씨가 그림을 그렸네요. 북로그 컴퍼니에서 출판했습니다. 유정은 작가님은 한국 내면 검색 연구소 대표이자 국내 최초의 마음챙김 명상 유도 앱 마보의 대표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인사조직 석사를 받은 뒤 한국 기업들의 조직 문화 및 구조, 인사 및 교육 제도를 컨설팅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컨설턴트로서의 경력이 쌓일수록 조직이 바뀌려면 구조나 시스템보다는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조직 심리학 박사 과정에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도 그 갈증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구글 출신 엔지니어 차드 맹탄의 책을 읽고 명상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연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차드 맹탄을 직접 만나 그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했고요. 국내 기업들에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상을 좀 더 올바르고 건전하게 알리기 위해서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 앱 마보를 만들어 마음챙김 명상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 그럼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해야겠네요. 어린 제 눈에는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열심히 일만 하면서 보내느라 늘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공부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인사, 조직 석사를 받은 후 한국에 돌아와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다니며 한국 기업들의 조직 문화와 구조, 인사 및 교육 제도를 컨설팅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생활이 더 효율적이고 즐거워지면 삶의 질이 높아져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외의 선진 사례를 조사해서 도입하고 조직원들을 인터뷰해서 더 효율적인 조직 구조로 개편을 해도 내부 조직원들의 삶의 질을 효율적으로 올리기란 쉽지 않더군요. 조직 내 오히려 제 삶의 질만 떨어지고 말았죠. 결국 조직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나 인사 제도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조직심리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 중에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점에서 표지만 보고 집어든 책 한 권이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구글 출신 엔지니어 차드 맹탄이 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입니다. 이 책은 차드 맹탄이 구글에서 만든 동명의 마음챙김 명상 기반 직원교육 리더십 프로그램인 내면 검색 프로그램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명상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비주의적이고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음 훈련법이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연습이라고요. 그리고 8주간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구글 직원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었다고요. 이 책을 밤새워 읽은 저는 아침에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구글에서 차드 맹탄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늘 행복도 하위를 기록하고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한국 직장인들을 위해 당신의 프로그램을 꼭 한국에 들여오고 싶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정말 기적적으로 맹의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답장을 받고 3개월 후 구글 본사의 카페테리아에서 차드 맹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부터 맹은 저의 스승이자 상사이며 친구로 때로는 친오빠처럼 마음 챙김 명상을 한국에서 대중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챙김 명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은 맹의 꿈이기도 합니다. 맹과 제가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면 스스로와 세상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마음 챙김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사실 저 자신입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화도 안 내고 실수도 하지 않고 늘 온화하며 사랑이 넘치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런 저와 좀 더 편하고 온전하게 관계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도 잘 내고 덤벙대고 다혈질이며 때로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격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차드 맹탄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훌륭한 동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저는 지포스 서울이라는 명상하는 창업가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몇몇 분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녹음해달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명상 앱, 마보 마음보기 연습 앱의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런칭한 마보는 펀딩 달성률 750%를 기록하며 게임 앱이 아닌 콘텐츠 앱으로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더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마음의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마보 가족들의 후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 마보팀은 그냥 무작정 앱을 만들었던 무모한 시도가 옳았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책이 맹과 저의 바람대로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 생소하셨던 많은 분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유정은 드림. 추천의 말.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와 기쁨에 접속하라의 저자 차드 맹탄. 나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미처 알아차리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을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알아차립니다. 둘째, 그들은
세상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을 실행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 사람들의 조롱과 외로움, 그리고 자기 의심을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세상을 위하는 커다란 자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유정은은 이런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중들이 마음 챙김에 더 쉽게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노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한 나의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파트 1. 있는 그대로 행복하기. 마음 보기 첫걸음.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자, 우리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다음에 질문을 읽고 바로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 눈을 감고 대답해 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먼저 느껴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눈을 뜨고 대답할 때와 눈을 감고 대답할 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눈을 뜨든 감든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렵거나 신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단지 늘 바깥으로 향해 있는 나의 주의를 안으로 가져오는 행위인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바로 통찰 명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모으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순간순간 내 마음과 머리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어떤 통찰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스스로에게 주었던 고통을 깨닫게 되고 그 고통 뒤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면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 기복이 사라져 화도 안 내고 늘 침착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때마다 저는 죄송하지만 만약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많이 실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 명상은 어떤 기분을 느끼려고 혹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 그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하다면, 슬프다면, 화가 난다면 내 기분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수치스럽고 못난 나를 만난다면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이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나라는 존재 안에 있음을 허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이며 마음 챙김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챙김의 순간에 온전한 나로서의 고요한 행복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한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 나에게 솔직할 용기,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삶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전사의 심장이 필요해요. 우리의 고통과 한계, 그리고 기쁨과 가능성, 그 모두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미국 통찰명상센터 설립자 잭 콘필드. 마음 챙김 명상을 왜 하는가? 명상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도대체 나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명상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학, 뇌과학, 생리학 논문들이 밝히고 있는 명상의 효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감소. 명상의 효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명상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력 향상. 집중력은 훈련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체계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집중력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오랜 시간 명상을 한 수행자뿐 아니라 불과 열흘 동안 명상을 한 초보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 탄력성 향상. 평소 불쾌한 일을 경험한 뒤 평상심을 되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부정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 시간도 눈에 띄게 단축시켜 감정적 동요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게 합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 향상. 명상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자해 명상이라 불리는 명상은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연구 결과 명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참가자들의 경우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명상 수업을 받은 의대생들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아래에서도 공감 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향상. 우리는 대부분 늘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에 부딪혀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는 과거의 패턴대로 행동하는 습관 때문인데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반적 뇌기능 향상. 마음 챙김 명상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통찰력을 증가시키고 직감 능력과 추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단지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명상을 한 그룹도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기억력 향상은 물론 다른 인지적 능력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신체 건강과 고통 완화에 도움. 마음 챙김 명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존 카바친 박사가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1979년부터 명상 수업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암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존 카바친 박사 연구팀이 8주 동안 명상 수업에 참가했던 직장인들과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항체 수치를 비교했더니 명상 수업에 참가했던 직장인들의 면역력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암을 치유한다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마음 챙김 명상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집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금방 집중력도 좋아지고 화도 잘 안 내고 모든 일을 거뜬히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경험한 효과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예의 없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때 예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그 감정이 오래 갔었다면 이제는 잠깐 화가 나더라도 에이, 나도 급하면 저럴 때가 있는걸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일을 하면서 정말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예전 같으면 그 사람과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아예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받더라도 금세 회복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잘못을 참고 받아들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단호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훨씬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솔직해지자 무엇보다도 일상이 훨씬 온전하고 풍요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여행을 가야 느낄 수 있었던 여유나 호기심, 홀가분한 마음을 이제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문득문득 느끼고는 합니다. 이런 느낌에 대해 CNN의 유명 앵커 출신이자 CBS 60분 쇼 진행자인 앤더슨 쿠퍼는 마음 챙김 명상은 더 오래 사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음미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마음 챙김 명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천하무적이 된다거나 불로장생의 삶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기초 체력이 좋아지듯 마음 챙김 명상도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순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근육은 꾸준히 자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 명상을 하면 갑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내가 나 아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살며시 내려놓고 온전한 나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트 2.
지금 내 마음 알아차리기. 기분별 마음 보기.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소중한 소식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린다는 것. 저는 명상 수업을 할 때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써보게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거나 어색해 합니다. 너무 뻔할 것 같으면서 너무 심오한,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의 질문을 품고 답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명상인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대신 그날 아침 눈 떠서 수업에 오기 전까지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 날씨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변하지 않는 나가 누구인지를 두고 고민합니다. 뭔가 고정되어 있는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오늘 하루 겪은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만원 지하철, 그날의 머리 스타일, 함께 있는 사람들, 만날 사람들, 누군가가 내게 한 얘기, 막힌 길, 날씨, 잘 풀리지 않는 일 등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나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순간에 우리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아예 못 느끼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다채로운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조금이라도 관찰해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몸이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 감정은 마치 소나기처럼 실컷 퍼붓고는 흔적도 없이 떠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감정을 잘 느끼게 되면 조직 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전 평상시에도 감정을 잘 느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면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감정을 억누를 때도 많아요. 사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무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떠올랐지만 애써 외면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 수치심,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특히 더 외면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이 떠오르면 이 감정을 감추기 위해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서둘러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생각 자체를 잊기 위해 유흥을 즐긴, 유흥을 즐긴다거나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외면당한 감정은 나중에 몇 배나 커져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울감, 무기력감,
자괴감 등등으로요. 내 감정에 솔직한 삶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말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경험으로 알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뭔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은 그대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플레전트 빌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9년 영화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 영화에서 플레전트 빌은 기쁨과 긍정만이 존재하는 마을이지만 흑백 화면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다 주인공들이 그 마을에 가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퍼뜨리자 마을은 서서히 컬러풀한 곳으로 변해갑니다. 저는 명상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마치 그 영화 속 플레전트빌과 같다고 느낍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엔 흑백 스크린이었던 마음이 지금은 아주 다채로운 컬러 스크린이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채로운 컬러 스크린 위에서 제가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분노, 수치심, 우울감, 질투 등은 각각의 색을 그대로 뽐내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색으로 오늘 하루 혹은 이 순간을 색칠하느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하얀 도화지라는 것을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떤 색으로 칠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 변하는 내 감정을 알아차려 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색의 크레용을 집었는지부터 먼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작입니다. 나의 하루에는 몇 가지 감정의 색이 칠해져 있을까요? 오늘 하루 눈 떠서 지금까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감정이 왔다 갔는지 떠오르는 대로 적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어요? 명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마음보기 연습이라는 책은 마음챙김 명상이 처음이시거나 좀 어려워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있는 귀여운 그림들까지 참 사랑스러운 책이라고 느껴지네요. 오늘도 롤자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안전하시길 롤자가 응원할게요. 왈마스테.